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도암육술의 도암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살아가다 보면, 그죠? 살아가다 보면, 어, 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가게가 나오면 하고 싶어요. 그죠? 그리고 또 뭐, 주식이나 기타 등 여러 가지 하시는 분들도 기회가 되면은 투자해서 경제적 이득을 꾀하고 싶죠. 그렇지만 하지 말아야 될 때, 그러니까 연운에서 들어왔을 때 연운에서 어떤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경우, 실패를 하는 경우가 왕왕 많이 있습니다. 그때 1년 연운에서 투자 운이 이것이 나한테 진짜로 벌어지는 운이냐, 안 그러면 나를 유혹해서 손재수를 발생한 운이냐를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한번 사주를 하나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우리 뭐 도암 역술을 하시는 분들이야 뭐 어지간하면 뭐 이미 간파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는 신유생, 올해 이제 군명 43대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인데, 신유생 해달의 무술일주, 그렇죠. 해달의 월지는 뭘로 왔죠? 편제께 올랐습니다. 편제. 일지는 비견으로 왔죠. 그 다음에 공망은 자축이고, 여기는 공망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약간 불길한 게 수레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일단은 이 명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용신상신을 구해야 됩니다. 자, 해달에는 사실은 인과 식이 없죠. 그래서 여기 진달 해달 무토기토, 그죠? 이렇게 들어가서 요 편인이 인성이 용신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이제 가용신이라고 하죠. 가용신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도 용신은 용신이에요. 그러므로 목이 상신이 됐죠. 상신이 간목이 돼 있어서, 그렇죠. 요 상신이 간목이 돼 있어서 참, 내가 열심히 저기만 한다면, 기회만 주어진다면, 그래도 돈을 내가 풍족하게 벌어줄 수는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용신은 이제 화가 됐고, 상신은 목이 됐다. 요게 목이 상신이 됐고. 자, 월지에 요 편제가 있습니다. 편제가 있어서 늘 사업적인 재물을 내가 벌어먹고 싶다. 격이 자체가 편제격이니까, 그죠? 사람들과 같이 늘 함께 하려고 한다.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죠? 사업 돈 버는 문서를 들고 고객을 상대로 해서 내가, 이렇게 편제, 정제가 두 개 같이 있습니다만, 그 돈을 벌어먹고 싶다. 그랬죠. 그래서 요렇게 이 정편제가 혼잡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돼야 되냐. 가격이 정해진 것을, 얼마만큼 파느냐. 요런 형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가격이 정해진 것을, 정가가 매겨져 있는 것을 이렇게 파는, 자영업 계통에 있다. 그런데 요 문제가 이제 불길한 게 또 있죠. 일지에서 술토가, 이건 토라는 것이 항상 모르겠죠. 수라는 것을 극하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사업체를 만들면 요게 좀 늘 불안하다는 거죠. 그죠? 사람들 같이 있으면서도. 근데 요것도 이제 격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약한 건 아니에요. 강합니다. 그렇지만 요 부분이 더 강하죠. 이렇게 되는데, 요거보다 더 불길한 게 또 하나 더 있죠. 어떤 거죠? 요 용신을 술토해서 인묘를 시킨다. 그죠? 요 병을물을 인묘시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게 인묘가 되는 바람에 요 용신상신이 전부 다 반틈은 이미 일지 배우자궁에 의해서 인묘됐다. 이거 상당히 불길한 거예요. 그렇죠? 요 부분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왜 장사하려면 일단 반틈이 좀 손해보고 들어가는 기분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명조 같은 경우는 정제적인 부분으로 가서 내가 월급 생활을 하거나, 그죠? 그다음 일당 생활 이런 쪽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사실은 이 격이라는 편제라는 것이 항상 유혹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속지 말자 이렇게도 많이도 했습니다만, 이 편제보다 정제가 더 사실은 강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 이 사업을 하는데 항상 동업을 하게 돼요. 동업이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동업이라는 계통을 왜 요 부분 때문에 그래요.
혼자 있으면 다 거머쥘 수 있겠지만 근데다가 용신이 가용신이고 여기에서 보면 여기 용신 잡혀 있는데 이 스펙적인 부분에서 그죠? 읍조 상관이 식신 상관이 안 보이잖아요. 금인성이. 그래서 여기는 차용 상관을 쓰는 사람이에요. 차용 상관이니까 내가 사업자 문서 돈 버는 수를 들고 차용 상관 서비스업에 종사하죠. 서비스업. 공부라는 것은 이미 쟤한테 피상이 됐으므로 사실 공부하고는 그렇게 큰 인연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수업 계통인데 주점 계통을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뭐 다른 것도 여러 번 했습니다만 참 재미를 못 보고 좀 요런 계통이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도 그런 상황에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대운에서 보면 그죠? 이 해에서 태어나서 역행을 해서 현재 37세 묘대운에 와 있어요. 이 묘대운이라는 것만 해도 벌써 굉장히 안 좋죠. 좀 불길합니다. 그죠? 그다음에 인묘대도 병을무가 또 인묘됐어요. 그죠? 그 상신은 이 대운해가 참 불길한 대운이라 이 좀 뭐라 그럴까 어지간하면은 투자라든가 자영업이나 이런 분에서 이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좀 끄고 경제 쪽으로 좀 유지를 했어야 되는데 이 편재라는 것이 다 대운에서 올라와서 나를 꼬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관이라는 부분 또한 같이 올라왔죠. 그래서 임수가 들어오면 벌써 병화가 깨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불길한 대운에서 불길하기 때문에 하지 말았어야 되거든요. 신금은 어떻게 되죠? 상신도 절반은 깨지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참 여러 가지로 이 좋지 않은 거예요. 왜 용상신이 절반씩 다 인묘가 됐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떠나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 용상신이 인묘가 됐다는 이야기는 기저 임술인에서 병화가 그러면 인성이 또 깨졌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또 이 배우자궁도 결코 좋은 건 아니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좀 불길한 쪽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가정사보다는 그래도 장사라든가 사업 쪽에서 좀 긴밀하게 원활하게 유지를 하고 있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히 중요한 거는 무슨 내용이냐. 자, 묘대운 들어왔는데 또 올해가 무슨 연도죠? 23년도가 또 묘년이 또 들어왔어요. 개묘년이잖아요. 그죠? 개묘년. 개미년 또 들어오니까 이 개미년 들어온 것 때문에 대원에서도 가잖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대원에서 개미년 또 들어왔다는 거죠. 이 묘년이 또 들어왔으니까 여기서 임수하고 신금이 다시 들어왔죠. 그다음 병을무가 다시 인묘가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물론 여기서 이제 신정무가 들어오긴 했지만 그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올해 어떤 일을 올해 연초에 이제 왔다가 얼마 전에 다시 연락 왔던 분인데 이걸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올해의 임수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늘상 하던 대로 한다고 그러면 임수라는 것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 간목을 품고 들어왔죠. 뭐 뒤에 뭐 깔고 들어온 건 나중에 얘기지만 그죠?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이 됐느냐? 이 상신이 목이에요. 얘가 상신이죠. 상신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돈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상신은 품었어요. 그죠? 얘가 병화를 쳤기 때문에 인을 쳤죠. 그래서 이 편재라는 건 항상 지출이라고 봐야 돼요. 지출. 그래 올해 지출하게 됐는데 뭐 때문에 지출하게 되죠? 요 품어있는 간목이 보이죠? 여기 상신. 내가 다시 말해서 이 상신이라는 걸로 인해서 지출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를 의미를 하냐면 돈 그죠? 가능성을 보고 내가 투자를 하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투자라는 부분이 나한테 유리하게 돼서 내가 요 수입적인 부분이 들어와서 뭐가 잡혀야 되죠? 병화가 현찰, 수입이죠. 수입이 잡혀야 되는데 이거는 상신임으로 가능성이죠. 가능성. 돈 들어올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하게 돼서 이렇게 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뭐가 됐죠? 요 병화라는 것이 용신은 임수에서 인묘가 됐고
상신은 절반은 또 뭐죠? 요 신금에 의해서 피상이 됐잖아요. 그러므로 용상이 다 임묘된 상태에서 올해 내가 투자를 해서 그죠? 임수가 해서 올해 내가 이 간목 이 임수 투자를 했다 이거죠. 이거는 가능성. 그죠? 여기 임신에서 이렇게 들어온 걸 따지니까. 그러면 투자가 이게 올바를까요? 이게 틀렸다는 거죠. 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건 가능성이 이제 잡힌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묘년에 투자를 하게 됐는데 동업 형식으로 해서 통화 투자를 했습니다. 혼자는 안 되니까 그죠? 이게 용신이고 이거 상신인데 안 되니까 동업 형식으로 들어갔는데 과연 이게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올해 연초에 시작을 했는데 이 두 개가 다 임묘가 되면서 사실은 이거는 불길하다. 병화 용신이 깨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금전 지출로만 형성이 되지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느냐? 올 수가 없죠. 왜? 얘네도 다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안 좀 한참 됐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수입적인 뭐 여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여름 4, 5일을 지나잖아요. 지금 현재 요 신달에 현재 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와 있음에도 그래도 좀 나름대로 괜찮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름이라 근데 올라온 것들을 보면 사실 운세를 보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달에 와서는 또 그래도 신달에 와서는 그죠? 신달에 와서는 그래도 이 갑계가 올라왔으니까 갑신이죠. 갑신이 올라왔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는데 지금 이분이 할 수 있는 부분, 이 술달이 문제예요. 다음 달이나 요 달이나 다음 달은 그래도 괜찮은데 이달에 가면 굉장히 힘들어지죠. 이달에 가면 또 이제 올라오긴 합니다만 결과론적으로 가서는 사실은 계약 기간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지만 좀 어렵죠. 근데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 있죠. 중요한 부분 언제 있느냐? 내년 되면 그죠? 내년 부분 여기 진년이 들어옵니다. 갑진년. 그럼 진년이 들어온다고 치면 내년에 이게 병무가 들어오죠. 그래서 딱 잡힙니다. 그죠? 그렇지만 여기 무토가 같이 함께 오고 연무토도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내년에 수입도 괜찮고 어느 정도 경기가 좀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좋아지죠, 사실은. 좋아지는데, 이쪽으로 지금 전부터 지출이 형성되고 있으니, 많이 번다고 한들, 그렇게 썩 좋아지는 건 아니죠. 그래 놓고 또, 요 진년도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는, 유지해 나가지만, 들어옴과 수입과 지출이 형성되므로, 굉장히 그래도, 원활하게, 활발하게, 활기찬, 한 해가 좀 되겠죠. 그렇지만 그 다음해가 또 문제라는 거죠. 요 4년에 오면 그죠? 이 4년에 딱 들어왔을 때 4년에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또다시 임수가 오고 그죠? 여기 정화가 기토가 또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가서 또 더 투자를 하게 되거나 그죠? 가능성 보고 확장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왕창 돈이 막 벌어진 건 아니죠. 왜 그러냐? 이 술대운이기 때문에 그래요. 술대운에서 여러 가지로 사실상 굉장히 위험성이 많은 대운이죠. 지금 43세, 이제 37세에서 지금 보면은 한 6년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여기 갈 때까지는 지금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연으로 따졌을 때.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굉장히 위험한 한 해가 됐다. 그래도 여기서 해답은 뭐죠? 해답은 지금 이 월이지만 신달이지만 여기에서 버티고 여기를 고비를 한번 넘어가고요. 좀 여기 좀 괜찮죠. 고비를 넘어가서 여기서부터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이때 가서 그죠? 감옥에 다시 들어오니까 이때 가서 조금 버텨줘야 된다는 거죠. 조금 버텨줘야 이때 굉장히 힘들죠. 상신 들어서 물론 달고 들어오긴 하지만 살인문이 들어오니까 지출적인 이런 부분을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데 내년에 요 진년을 위해서
지난 한 해 동안은 그래도 이 한 해를 위해서는 좀 어지간히 여기서는 좀 버텨주고 힘은 들지만 이것도 지금 접을까 말까 생각 중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지금 그동안에 어떤 손해를 봤던 거 기타 등등을 지금 내가 여기서 구제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부터 조금씩 나아지는 운에 따라서 내년 한 해, 그러니까 내년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이 지년 한 해부터 한 대로 본다면 여기부터 쭉 돌아가면서 내년 한 해 가서 이때 가서 그죠? 나갈 운이니까 이때 가서 다 어느 정도 정상화 시켜서 지니까 이 병무가 올라오니까 그죠? 여기에서 내년에 좀 지출이 있다 하더라도 내년에 가면서 이걸 어느 정도 정상화 시켜서 내가 투자한 금은 뺀 후에 투자금 뺀 후에 이 가게를 이 영업장을 정리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죠. 물론 그 안에 애당초부터 그렇죠. 애당초부터 이 묘년에 이 묘년에 이 묘년에 애당초부터 이걸 하지 말았어야 되죠. 투자를. 왜 여기가 이게 전부 다 잡혀 있는 상태에서 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내가 새로운 돈벌이 가능성을 보고 투자했다는 것 자체가 처음에 굉장히 무리수였다.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되시죠? 아마 우리 도암 육수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 충분히 이해하시라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 해의 운이 들어올 때 각 한 해 운이 들어올 때 지금 이제 묘년인데 우리가 이 연도에 살고 있잖아. 요 년도, 이 운도 이렇게 들어봤을 때 아 정말 어떤 사주 명력을 가진 일간들이 그죠? 인간들이 어떤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투자라는 걸 하게 된다는 거죠. 투자를 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짜 냉정하고 명석하게 분석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전화 와갖고 이미 장사는 시작을 해놨어요. 장사를 시작해 놓은 상태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상담을 했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당사자들은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럼 물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사용을 해서 장사가 잘 되게 하는 방법도 없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는 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또 투자가 돼야 되고 위태위태한 어떤 그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기분처럼 굉장히 힘들다 이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돌다리를 두드리는 기분으로 올해 이제 이 묘년처럼 이 돌다리를 두드리는 기분으로 그죠? 기분으로 어떤 것을 또 확실하게 명확하게 짚어본 다음에 기회를 틈타서 투자를 하고 실행을 하는 것이 이제 현명하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뭐 자영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많이 있죠. 그런 부분들도 한 번씩은 뭐 우리 뭐 사주 같은 걸 안 믿는다고 하고 역술 같은 걸 안 믿는다고 하시지만 한 번 정도 두들겨 보고 움직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올해 운세에 풀어가는 과정에서, 그죠? 운세 풀어가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좀 알아두고 익혀두시면 우리 공부도 잘 되거니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께 상담하시는 분들 또 고객분들도 또 확실하게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져 있어야 되죠. 뿐만이 아니라 개매년 내년 운세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올해 변화되는 과정에 참고를 해야 됩니다. 쉽지는 않지만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결코 어렵지도 않죠. 그래서 이 부분을만 조금 익혀두고 공부해 놓으신다면 아마도 우리 이 도암 공부하시는 분들 아마도 고수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한 해에 지금은 물론 김민년에서 신달이지만 그러면 이게 돌아서 내년 운세에 대해서 무엇인가 계획하시는 분들 진년도에 그죠? 진년도에 무엇인가를 계획하시는 분들 우리가 이 부분하고 이 임신 요 부분이 있죠. 그다음에 을개무가 들어가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내년 운세에도 요렇게 저렇게 짚어줄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 좀 더 세밀하고 아주 세심하게
상담할 수도 있고 손재수를 좀 막을 수 있는 이런 운이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사주는 사주풀이는 여러 가지로 인제 뭐 여러 방편이 있습니다. 우리 인제 도암 쪽에서는 도암육술 쪽에서는 방법이 좀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충분히 이해하실 수 믿고 이 사주 원국에서도 문제예요. 이 편재라는 격일의 형식이 돼 있죠. 그래서 참 이게 참 어려운 상황이죠. 비견도 같이 들어가 있고. 근데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요 이 임묘인자가 일찍 형성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 불길한 징조죠. 근데 여기서 보면 또 상관이라는 부분도 신정부 상관이라는 부분도 있고 절처에 임수까지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편제까지 또 올라와 있어서 여러 가지로 사업적인 기죠. 사업적인 쪽에 신경을 곤두서서 경제 활동을 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게 참 위태위태하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 살맞아 있으니 그죠? 노말 산이 한두 개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네. 그래도 뭐 어떻게 합니까? 일단 뭐 해야 될 건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좀 두들겨 가면서 두들겨 보면서 진행을 한다면 얼마든지 손재수를 맞고 나쁜 거를 예방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참조하고 또 상담할 때 명확하게 상담해 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자 오늘은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육기 이제 도암육술 사랑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 해 주시기 바라고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고소되는 글까지 전부 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